베이비 AI. 안녕하세요. 오마이 베이비 AI에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가이드 장정원입니다. 우리의 베이비 AI인 인공이가 오늘도 쑥쑥 잘 자라고 있는데요. 인공이의 친구 지능이도 쑥쑥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기 지능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옹알옹알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우리 지능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능이도 지금 우리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겠죠. 이렇게 모든 아기들은 옹알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인공이는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각 나라의 사람들은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서로가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 상대방이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 인공지능도요, 인공지능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랑 소통을 하고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코딩입니다. 물론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학습해서 소통하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이런 인공지능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코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코딩, 뭔가 프로그래밍 전문가들이 영어로 막 길게 쓰는 것 같은 그런 긴 문장, 어렵고 복잡한 문장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요즘은 이런 기계나 인공지능을 조금 더 친숙하게 가까이 소통할 수 있도록 블록 코딩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전에 저와 함께 여러 가지 미션을 하면서 이 블록 코딩을 체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블록 코딩들 중에서 오늘은 엠블럭이라는 걸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엠블럭 체험을 위해서 컴퓨터에 엠블럭 프로그램을 깔아 볼까요? 저처럼 크롬을 이용해서 검색창에 엠블록이라고 쳐도 좋고요. 아니면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우리 엠블럭 사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고 나면 우리 다운로드에서 한번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볼 거예요. 다운로드를 클릭하고 쭉 내려서 이 엠블럭 PC 버전 5, 엠블럭 5를 한번 다운받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맞게 윈도우용, 맥용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세요. 엠블럭 설치를 진행하셨나요? 이제는 회원 가입도 필요한데요. 다운로드한 엠블럭을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뜰 거고요. 화면 제일 오른쪽 상단을 보면 동그란 아이콘이 하나 보입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가입, 회원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구글 아이디 혹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을 이용해서 회원 가입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럭으로 본격적으로 코딩을 해보기 전에 엠블럭이 어떤 것인가 조금 탐색하고 친해져 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 빨간색 점선으로 한 부분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 안에 있는 블럭들을 자유롭게 클릭하고 이동시켜 보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점선 안에서만 활동이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우리 과감하게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탐색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럭 탐색이 끝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엠블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럭은 다양한 블럭들을 조립해서 명령을 줄 수 있는 블럭 코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화면 가운데에 이렇게 블럭 꾸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고 싶은 명령을 이 다양한 블럭을 통해서 조립을 해볼 수 있는데요. 내가 주고 싶은 명령과 관련된 블럭을 클릭한 상태로 오른쪽에 있는 블럭 조립소까지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블럭 조립소를 통해서 다양한 블럭들이 합쳐지면서 우리는 명령을 줄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준 명령이 잘 실행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건 바로 화면 왼쪽에 있는 실행 화면입니다. 이 실행 화면 안에서 우리가 준 명령이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실행화면 밑을 한번 볼게요. 이곳에는 이 실행화면을 꾸밀 수 있는 배경이나 다양한 스프라이트, 그리고 엠블럭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두이노와 같은 장치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칸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엠블럭에 대한 구성을 알아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코딩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부터 볼게요. 자, 이 영상 안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 나올 거예요. 자, 두 눈 크게 뜨고 어떤 게 달라지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이 영상 안에서 팬더가 우리 아기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팬더가 아기로 변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프라이트를 사용해야 되고 어떤 코딩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명령을 주고 선생님과 같은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자, 한번 코딩을 해보셨나요? 어때요? 어려우셨나요? 자, 이번에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코딩이었는데요. 팬더의 모양을 아기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차근히 알아가 볼게요. 전체적인 코딩 말고 우리 팬더가 아기로 바뀌는 부분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스프라이트를 눌러서 이 팬더 자체의 모양을 추가해 보려고 해요. 다양하게 스프라이트를 이 실행화면 안에 여러 개를 클릭할 수도 있지만 팬더가 자동으로 아기로 변하기 위해서 팬더 자체에 있는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팬더의 모습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에 우리는 아기까지 추가를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밑에 있는 모양 추가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클릭을 통해서 아기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저는 여기 검색하기를 통해서 베이비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아기들의 이미지만 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3 요걸 한번 선생님이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하고 나면 아래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진행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지금 팬더의 모습이 3개로 되어 있고요. 저는 이 중에서 두 번째 건 그냥 편하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팬더의 모양은 2개예요. 자, 이렇게 추가가 되면 여러분 아까 처음에 모양 눌렀던 버튼이 X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X를 눌러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팬더가 언제 아기로 변할지 코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벤트로 가서 클릭했을 때, 시작했을 때라고 한번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와볼게요. 그리고 팬더로 있다가 한 2초 뒤에 아기로 변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제어에 있는 기다리기를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1초를 2초로 변경하겠습니다. 시작하기를 하면 2초 뒤에 아기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형태에 있는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도 초록 버튼을 눌러서, 초록 깃발을 눌러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2초 뒤 아기로 변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미션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미션은 간단하게 시작하기 조건, 기다리기, 그리고 모양 추가를 통해서 해결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요. 선생님이 실행되는 장면을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우리 먼저 확인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서핑을 즐겨요. 저는 서핑을 즐겨요. 자, 이번에는요. 이 팬더가 저는 서핑을 즐겨요라는 음성이 흘러나왔는데요. 이것은 바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말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블럭을 조금 더 추가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스프라이트를 누른 상태로 블럭 꾸러미를 보면요. 그 바로 아래편에 확장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확장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블럭들을 추가해 볼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텍스트 to 스피치라는 걸 추가해 볼 거예요.
우리가 쓴 글자를 말로 할 수 있도록 이 인공지능 블럭을 추가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블럭 꾸러미에 이렇게 새로운 블럭들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다시 N블럭으로 넘어가서 차근히 한번 같이 추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는 N블럭 화면을 같이 보면서 우리 블럭 확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스프라이트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면 블럭 꾸러미 제일 아래에 확장이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우리 확장도 클릭할까요? 그러면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블럭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조금 더 내려가서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하는 요걸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밑에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확장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블럭이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린 간단하게 우리가 쓰는 입력하는 텍스트를 소리로 변환시키는 것만 체험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언제 시작할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벤트에 있는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고 나면 어떻게 읽을지 또 정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다시 텍스트 음성 변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언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언어 중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을 붙여주세요. 자, 음성도 그래서 텍스트를 어떤 음성으로 읽어줬으면 좋겠는지도 우리가 골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씩 클릭해보면서 어떤 소리가 마음에 드는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고요. 선생님이 있는 그대로 알토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어로 알토 소리를 내는데 어떤 말을 읽을 건지 우리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말할이라는 블럭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은 나는 서핑을 좋아해 라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명령한 대로 한국어로 알토라는 음을 가지고 이 소리가 잘 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서핑을 좋아해. 나는 서핑을 좋아해 라고 소리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저처럼 확장 블럭을 이용해서 다양한 텍스트를 입력해서 다양한 소리를 나는 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다양하게 텍스트들을 입력해 보면서 음성으로 변환되는 걸 확인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미션을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선생님이 짧은 스토리를 띄워두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읽어보고요. 이 스토리의 흐름대로 여러분들은 10초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스프라이트 추가하기, 모양 바꾸기, 아니면 말하기 등 다양한 블럭 조립을 통해서 멋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세요. 다들 멋지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셨나요? 이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블럭 코딩으로 컴퓨터나 인공지능에게 어떻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지 알게 되었을 거예요. 인공지능은 사람과 다르게 다양한 센서들을 활용하여 외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대답을 하거나 날씨와 같은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에선 경고음이 나기도 하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불을 껐다 켜는 등의 반응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이런 반응들은요, 우리가 방금 블럭 코딩을 활용해서 컴퓨터에 명령을 수행하게 만들어 봤던 것처럼 미리 코딩되어 있는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아두이노 기억하시나요? 센서나 부품을 연결하는 아주 작은 컴퓨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그때는 아쉽게도 팅커캐드 안에서 가상의 회로들을 만들어서 가상의 아두이노를 연결해 보았죠. 우리 오늘은 실제 아두이노에 LED와 센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아두이노 우노, 조도 센서, LED, 그리고 USB 연결선, 점퍼선이 필요합니다. 이때 여러분 점퍼선은요, 양쪽 모두가 뾰족한 선이 아니라 한쪽만 뾰족한 플러스 마이너스 점퍼선으로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활용할 조도 센서는요, 빛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센서 주변이 어두운지 밝은지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예요. 우리는 오늘 이 센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번 체험을 해볼 거냐면요. 조도 센서가 주변의 빛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경우 아두이노에 어둡다라는 정보를 줄 거고요. 이 어둡다라는 정보를 받은 아두이노는 다시 LED에게 어두우니까 불을 켜 라는 명령을 통해서 LED를 켜볼 거예요. 그럼 반대로 조도 센서가 밝다라는 걸 감지하게 되면 아두이노를 통해서 LED를 꺼볼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차근히 한번 아두이노에 연결을 해볼 건데요. 주의할 점 첫 번째, 지금 먼저 우리 아두이노와 컴퓨터를 연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아두이노에 LED를 먼저 연결해 볼 거예요. 이 LED와 센서를 연결할 때는 여러분 점퍼선을 활용하도록 할게요. 우리 첫 시간에요, LED에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 LED에 있는 짧은 다리가 뭐였죠? 바로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LED 짧은 다리에 점퍼선을 연결해서요, 아두이노에 있는 GND에 연결을 해주세요. 그럼 반대편 긴 다리는 플러스겠죠? 그래서 이 플러스는 점퍼선을 연결해서 디지털 8에다가 연결해주세요. 자, LED 연결이 끝났으면 이번에는 조도 센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도 센서를 보니까요, 지금 다리가 4개나 있어요. AO, DO, GND, VCC 이 총 4개의 다리 중에서 우리는 오늘 3가지만 연결을 할 거예요. 3개의 점퍼선을 이용해서 아두이노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AO예요. 이 AO는 아날로그를 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O는 점퍼선을 이용해서 아두이노에 있는 아날로그 1번에다가 연결해 주세요. 옆에 있는 DO는 건너뛰고요. 세 번째 있는 GND는 우리 아두이노의 GND와 연결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VCC입니다. VCC. 우리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5V에 연결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점퍼선을 이용해서 아두이노의 LED와 조도 센서를 연결해 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작은 컴퓨터에 명령을 줘야겠죠? 이제는 엠블럭으로 넘어가서 우리 한번 코딩을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엠블럭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엠블럭 안에서 명령을 줘볼 건데요. 그 전에 아두이노와 컴퓨터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결하기 전에는 먼저 장치 추가라는 게 필요해요. 이 엠블럭이 아두이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 장치 추가를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화면 왼편에 보면 지금 장치가 먼저 선택되어 있어야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스프라이트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꾸며봤다면 이번에는 장치에서 추가 버튼이 보입니다. 우리 장치 추가를 진행해 볼게요. 추가를 누르고 나면 이렇게 엠블럭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나오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 아두이노 우노라는 걸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처음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파란 색깔 버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먼저 다운로드를 진행하고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한 번 더 클릭한 상태로 밑에 있는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면 이렇게 블럭 꾸러미에 핀이라고 해서 새롭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요 코딩들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했으면 여러분, 우리 이제 아두이노랑 엠블럭이랑 같이 연결을 진행해 볼게요. 드디어 USB 연결선을 꺼내서 아두이노와 컴퓨터를 연결해 주세요. 연결했다고 바로 이 컴퓨터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요. 한 번 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요 장치 밑에 보면요. 연결 부분이 있어요. 요 연결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래서 접속 가능한 모든 기기를 표시하고 나면 이렇게 컴 몇이라고, 선생님 지금 컴 5지만요. 여러분은 다른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연결까지 진행해 주세요. USB를 인식해서 드디어 아두이노와 엠블럭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업로드라고 지금 여러분들 선택되어 있을 텐데요. 이 업로드는 우리 이 작은 컴퓨터 아두이노에게 명령을 업로드 시켜서
노트북 없이, 컴퓨터 없이도 전력이 주어진다라면 코딩이 가능하게 만드는 건데요. 우리는 오늘 라이브로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버튼으로 눌러주세요. 그러고 나면 몇 가지 코딩이 사라지는데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코딩으로만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코딩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시작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벤트에 가서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요, 이 센서가 인식하는 그 값에 따라서 빛을 켰다 껐다 반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어에 있는 계속 반복하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계속 반복하기 안에 이제 조건문을 줄 건데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만약 참이면 그리고 아니면이라는 블럭이 있어요. 우리 이것까지 가지고 와 볼게요. 그래서 빛이 밝으면 불이 꺼지고 빛이 없어서 어두우면 켜진다라는 한번 명령을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참이라는 조건을 줘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연산에 있는 요 부등호를 가지고 올 거예요. 짠, 가지고 와서 요 참 앞부분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참이 되는 조건은 조도 센서 주변이 어두워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값에다가 선생님은 드디어 우리 아두이노를 활용할 수 있는 요 아날로그 핀 읽기를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안에다가 선생님이 이걸 넣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아날로그 핀 0번 읽기예요. 우리 아날로그 몇 번을 꽂았죠? 1번에 꽂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를 1로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이 1번 값이 50보다 작으면 이라는 조건인데요. 선생님이 잠깐 테스트를 해보니까 여기가 조금 밝아서 선생님 이 숫자를 높여야겠더라고요. 선생님이 100이라고 숫자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불을 껐다 켰다 할 건데요. 여기 첫 번째 조건문에다가 선생님이 요 세 번째 있는 출력으로 설정하기 요걸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우린 디지털 핀을 8번에 꽂았기 때문에 이 9라는 숫자도 선생님이 8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 하이를요, 우선 로우라고 설정을 할 거예요. 자, 로우라는 건 불이 꺼진다, LED를 꺼라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이 값이, 아날로그의 값이요, 어두울수록 숫자가 커지고요, 밝을수록 숫자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1번이 100보다 작다는 건 지금 주변 환경이 밝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러면 디지털 8번 불을, LED를 꺼주세요 라고 명령을 했어요. 자, 그리고 바로 꺼지고 조금 기다려 볼 거예요. 그래서 제어에 있는 1초 기다리기를 한 번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 반대로, 아니다, 아날로그 핀이 100보다 크다, 어둡다라고 하면 불을 켜야겠죠. 그래서 간편하게 똑같이 이 코딩을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고 이 로우만 하이로 선생님이 바꿔서 코딩을 넣어봤어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 환경에 맞게 이 숫자 값을 조절해보면서 우리 한번 코딩을 진행해 볼까요? 자, 코딩까지 완료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린 명령에 맞게 아두이노가 잘 수행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혹시 선의 연결이 끊기진 않았는지, 혹시 센서들이 빠지진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우리 초록색 깃발을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우선은 여기 있는 조도 센서를 가려볼게요. 오, 센서를 가리니까 어둡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LED에 불이 들어왔네요. 그럼 반대로 다시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오, 불이 꺼지네요. 한 번 더. 어두우면 켜지고 밝으면 꺼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내린 명령대로 우리 잘 수행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오늘의 요가일기. 인공위와 대화하려면 컴퓨터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요, 엠블럭과 아두이노를 활용해 보면서
인공위와 같은 컴퓨터나 인공지능에게는 소통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언어, 코딩을 사용해야 한다는 걸 배웠고요. 또 이러한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정보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코딩을 활용하여 미리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 명령해둬야 한다라는 걸 배워보았습니다. 지금 인공위 앞에요. 어른 여자와 남자가 있습니다. 과연 인공위는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을 엄마인지 아빠인지 혹은 전혀 다른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기는 자라면서 엄마와 아빠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AI인 인공위는 어떨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여러분들의 가이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